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바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인데요. 이 막대한 중산간 부지의 환경 훼손 논란 속에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이제 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될 예정 부지입니다. 사업자가 예산 1,300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할 면적은 233만여 제곱미터. 태양광 패널 면적만 81만 제곱미터를 넘어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육박하고 발전 용량은 100메가와트로 태양광 발전으로는 제주 최대 규모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부지에는 나무 3만 8천여 그루가 자라고 팔색조와 애기뿔 소똥구리 등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망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부지입니다. 이곳에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두 차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심의위는 통과 의결했습니다. 다만 수목 이식 계획과 수자원지구 보전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거기가 수망 육상 풍력 발전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사업 지구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첨부해서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은 1,400여 곳에 발전 용량은 470메가와트. 제주 녹색당은 전력 수요가 떨어지는 봄, 가을철이면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줄이는 출력 제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생태를 훼손하며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생태적인 현저한 변화를 주면서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도심지 안에서 다양한 건물들, 대규모 건물들의 옥상이라든가 지붕들을 활용하면서 도심지 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이. 하지만 제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추자도 부근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공유 수면 사용 허가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늘 추자도 현장을 찾아 찬반 주민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추자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추자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지 나흘 만입니다. 풍황 계측기가 설치된 해역을 돌아본 뒤 추자도에 도착한 강병삼 시장은 곧바로 추자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풍력 발전 사업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나 도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빼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강병삼 시장은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럴 거라는 약속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청정지역 그 해산물을 먹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에 와서 그것이 다 파손되고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들은 후배들한테 어떻게 우리 추자도를 물려줄 수 있겠느냐. 그 선주님들이 70 넘은 분이 거의 80%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데서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보상이라도 받고 우리 어장터를 남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도 좀 찾을 건 찾고 여생을 마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병삼 시장은 아직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여서 부족한 정보로 주민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갈등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신 분들이 반복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해볼 테니까요.
조금만 좀 화를 조금씩만 낮춰주시고 시간을 좀 주세요. 제주시장이 직접 나서 추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초강력으로 세력을 키운 태풍 흰남노가 모레부터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귀포 남서쪽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인근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50에서 1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서귀포 문섬 앞바다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 곳입니다. 하지만 스쿠버 다이버와 낚시객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됐었는데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에 해양 레저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의 다이버와 낚시객들이 찾고 있는 서귀포 문섬 앞바다.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문섬과 앞바다 전체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문화재청은 2011년 바다 부분은 제한 지역에서 모두 해제했고 육지부도 갯바위 낚시와 스쿠버, 어로 활동을 위한 상륙은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간의 공개 제한 기간이 끝난 올해 초 문화재청이 연장하면서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삭제된 겁니다. 출입 규정이 바뀐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설명이나 안내가 없어 이용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존 방식대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해왔는데 우리한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쉽게 바뀔 수가 있는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그 영업해왔던 게 다 불법이냐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만 해도 한 180군데가 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 샵들은 다 문을 닫고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공개 제한 기간 연장에 앞서 제주도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주도는 예외 조항을 다시 만들기 위해 해양 레저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용역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어쨌든 문화청하고 다시 한번 이 협의들이 이제 개시될 예정인데 어쨌든 도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착오로 하루 수백 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며 불법 출입을 하는 상황. 업계 반발까지 예상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3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79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4명, 격리 치료자 수는 7,030명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신규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1을 내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아 오는 5일부터 도내 17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 서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오영훈 도지사 출마 동의서라는 문서에 유권자들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도록 해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이나 날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바다 방류를 위해 야생 적응 훈련 중인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가 태풍 북상 소식에 퍼시픽 리솜의 수족관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해상가두리 파손 위험 등에 대비해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를
다시 퍼시픽 리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수부는 태풍이 지나간 뒤 추석 연휴 이후에 비봉이를 다시 가두리 훈련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제주시청 사무실에 나타난 야생 족제비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주부터 노인 장애인과 사무실에 동물 배설물이 발견돼 포획틀 등을 설치해 관찰한 결과 야생 족제비가 먹이만 낚아채고 달아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식당과 주택 등에서 족제비 출몰 신고가 가끔 접수되고 있는데 지난해 30여 마리, 올해도 10마리가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포획됐습니다. 제주 마을 여행 브랜드 카름스테이의 여행 콘텐츠가 공개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여성과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동카름 세화, 힐링을 테마로 한 웃가름 수산 등 4개 마을에 대한 여행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카름스테이에 참여하는 10개 마을 중 나머지 6개 마을 여행 상품은 오는 10월 중순쯤 비짓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폐기물 관리 실태 통계가 부실하고 소각시설 운영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생활 폐기물 관리 실태 성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폐기물 통계에서 제주시는 22.5%, 서귀포시는 5.1%를 잘못 분류한 채 통계를 작성해 정책 수립에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